정부는 우리 삶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보면서 그 선을 한번 명확하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이런 고민 진짜 많이들 하시죠? 예를 들어 좀 위험해 보이는 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냥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이건 널 위한 거야 하면서 딱 막아서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개인의 선택과 어떤 잠재적인 위험,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한 150년도 더 전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가 바로 이 현대적인 딜레마를 풀어낼 열쇠를 우리한테 던져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 문제에 딱 들어맞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래의 주장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아요. 딱 두 가지 아주 명확한 원칙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진짜 간단하죠? 핵심은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느냐, 아니냐. 내 행동이 오직 나한테만 영향을 준다. 그럼 그건 전적으로 나의 자유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바로 그 순간 사회가 개입할 정당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래 위의 원칙, 영어로는 harm principle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칙을 실제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 경제활동이나 공공안전 같은 분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밀은요, 심지어 자유무역조차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이득이다 라는 실용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불량식품이 막 유통돼서 사람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국가는 당연히 개입해서 막아야 합니다. 왜냐? 자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가 먼저니까요. 이 질문이 진짜 재밌는 지점인데요. 밀은 독극물 판매를 예로 들어요. 생각해보면 독극물은 약으로도 쓰이지만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이걸 그냥 완전히 금지해버리면 정당하게 필요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밀은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런 예방 조치들이죠.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는 것처럼 이건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범죄에 쓰려는 사람에게는 이거 좀 찜찜한데? 하는 심리적인 장벽을 만들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할 단서를 남겨두는 거죠. 야, 자유는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사회적인 위험은 줄이는 정말 영리한 방법 아닙니까?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훨씬 더 논쟁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가 보기엔 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 바로 이겁니다. 술에 흠뻑 취하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리는 거? 또 도박에 빠져드는 거? 이런 행동들, 분명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이것도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미래 원칙은 다시 한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건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그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공적인 해악이 문제라는 겁니다. 혼자 집에서 술 마시는 건 자유지만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 남을 때린다? 그 순간 그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인용문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게으름이 결국 내 아이를 굶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럼 그건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아이의 생존권이라는 타인의 아주 중요한 권리를 침해한 거니까요. 그래서 국가는 강제 노동을 시켜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미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도박이 개인의 자유라면 도박장을 열어서 돈을 버는 건 어떨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래의 논리는 여기서도 아주 일관적입니다. 도박을 할 자유가 있다면 도박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사회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 예를 들면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이제 미래 마지막 경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자유론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바로 너무 친절한 정부가 가진 위험성이죠.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라면서 선한 의도로 나설 때가 많잖아요. 자유를 직접 뺏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경계해야 할까요?
밀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이유를 듭니다. 이 슬라이드에 정리된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그 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 정부 관료보다 보통은 더 잘하고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둘째, 설령 개인이 좀 서툴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시민을 성장시키는 훌륭한 정신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모든 걸 정부에 맡기다 보면 결국 정부의 힘이 너무 커져서 사회 전체를 쥐고 흔들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밀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그의 모든 주장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향합니다. 위대한 국가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밀의 대답은 바로 국민 개개인의 성장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개개인이 자유롭게 성장할 때 사회 전체에는 생생한 활력이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성장과 활력이 사회 전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보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인용문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축시키고 그냥 유순한 도구로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 그 국가는 활력을 잃고 그 작은 사람들로는 어떤 위대한 일도 해낼 수 없게 된다는 정말 강력한 경고죠. 결국 위대한 국가는 위대한 개인들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밀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국가와 우리의 가능성을 억누르고 숨막히게 하는 국가, 그 아주 미세한 경계선을 우리는 어디에 그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미래 원칙들이 그 답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